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섹터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이 광통신이나 아니면 이 광반도체 이거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현재 AI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특성상 이제 그 양산 본격화된다라는 기사나 재료가 나오는 순간 이것은 주가에 반영이 바로 됩니다. 지금 삼성과 SK, LG 국내 대기업들의 유리기판 양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부터 종목을 선별하고 골라놔야 나중에 급등 나왔을 때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AI 서버는 수천 개의 이제 G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GPU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슈퍼카를 수십 대, 수천 대를 만들어 놨는데 도로가 좁아서 정체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GPU의 성능을 아무리 올려도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막히면 전체 성능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을 해결하는 게 바로 광통신과 광반도체입니다.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죠. 그래서 젠슨 황이 이 GTC에서 광반도체와 CPU를 AI 핵심 기술로 직접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리기판이 등장을 합니다. 광통신 모듈 GPU 칩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CPU 기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에서 유리기판이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끄럽고 열변형이 없어 광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광통신과 유리기판이 결합되면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리기판이 왜 게임 체인저 기술이냐? 지금까지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열에 의해 휘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열에 강해 휘어짐이 없고요. 기존 대비 10배 이상 정밀한 회로로 구현이 가능하며 전력 소비는 30% 절감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즉 반도체 공정의 광소자를 통합하는 기술에서 유리기판이 필수 소재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 등등 차세대 AI 칩 제작을 위해 유리기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유리기판의 수요도 증가하고요. 유리기판이 확산될수록 광통신의 성능이 더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섹터는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2035년 42억 달러, 약 6조 원 정도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시간에 20% 넘게 급등도 나와줬습니다. 그 인텔이 유리기판에 10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14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해 총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전용 R&D 라인을 구축했으며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차세대 데이터 센터 AI용 패키지의 유리기판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텔이 개발 중인 유리기판의 장점은 기존 유리기판 대비 평탄도가 우수하고요. 열 안정성 그리고 기계적 강도에서 탁월하며 10배 이상의 인터커넥트 밀도와 초대형 패키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패키징 기술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에 실현 가능하고 필수적인 다음 단계다라고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패키지에 1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리기판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조 개의 트랜지스터, 지금 최고 성능 칩이 수백억 개의 수준인데 그걸 10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기판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죠. 그래서 인텔이 이미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냐? SKC 가장 앞서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틀리즈 합작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첫 고객사로 AMD를 확보했고 인텔과 AWS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올해 상용화가 목표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완료 시 연간 7만 2천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핵심 소재 글라스 코어 직접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양상 목표로 현재 하고 있고요.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공정도 동시에 확대하면서 광통신과의 이 시너지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은 6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구미 공장에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구미시와 6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양상 목표고 기존 광학 기술 부품력에서 유리기판과 결합하는 전략이라 광통신 시너지가 가장 직접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리기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사업을 잇따라 시작하면서 한국, 대만, 일본, 미국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BOE, 비전학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제조 경험을 앞세워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서 그랬듯이 유리기판도 저가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배터리 정쟁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삼성, SK, LG가 먼저 시장을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을 아예 뺏겨버렸죠. 근데 유리기판은 다릅니다. 지금 SKC가 세계 최초 양산 공장을 완공했고 삼성전기가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지금이 이 골든타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양산을 시작하기 직전인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양산 뉴스가 터지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섹터는 공식이 있습니다. 양산 확정 뉴스가 나오면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기 마련이죠. SKC, 앱솔릭스가 AMD 고객사 확보 뉴스를 냈을 때, 삼성전기 파일럿 라인 가동 소식을 냈을 때, 그리고 LG 이노텍이 추가 투자 협약을 발표할 때마다 이 섹터 주가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 양산 체제 가동, 27년, 28년 본격 램프업, 그 시간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직전 지금 구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산 뉴스가 터지기 전 골든타임 직전인 지금부터 수혜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YC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유리기판과 연결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토 레지스트예요. 반도체 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려면 빛을 이용해 이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빛에 반응하는 감광제가 필요한데 그게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YC캠은 유리기판의 수율 향상에 필수적인 화학 증폭용 포토 레지스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화학 증폭용 포레지스트가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최초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YC캠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에칭 과정에서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고요. 유리기판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가 뭐냐면 유리는 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이 에칭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 크랙이 발생을 하면 기판은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YC캠이 개발한 유리 코팅제는 이 균열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세계 최초라는 게 핵심이죠. 이 소재 없이는 유리기판 수율을 높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 진출 발표를 할 때마다 YC캠의 이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삼성전자 유리기판 직접 제조 뉴스가 나오던 날 YC캠은 15% 급등했고요. 유리기판 테마 상승기에 40% 이상 오른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특성상 소재주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뒤따라 오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은 YC캠 같은 소재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난 거래일에 갑작스럽게 갭상승으로 시작해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보유 수량도 크게 증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액면 분할로 한 주당의 가치는 낮아졌지만 유통량이 증가한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수정주가 사용을 취소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가격이 쭉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증가하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요.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불장이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유통량이 증가하는 게 이 종목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N명 분할 이후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뒤에 눌림목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눌림목 구간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지금 같은 불장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주인데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크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 스윙적으로도 먹을 게 너무나 많은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드린 오늘의 추천주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 매수하실 수 있게 오늘의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집이 여기서부터 바닥자리에서부터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급등 한번 터지면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종목이기에 급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유리기판이 광통신 광반도체와 시너지를 내면서 AI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삼성, SK, LG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KC가 어떻게 유리기판 시장에 진입했냐면 2022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해 자회사 앱솔릭스를 설립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전용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LG이노텍도 인텔도 아직 공장을 못 지었는데 SKC 앱솔릭스가 먼저 완공을 한 거죠.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조지아 공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할 정도로 그룹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확보했죠. 첫 고객사로 AMD 확보했고요. 인텔과 아마존과도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릭스는 AI 데이터 센터용 고사양 제품을 겨냥한 임베딩 방식과 상용화 속도가 높은 이 논 임베딩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적시 시장 진입과 기술 주도권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SKC는 최근 1조 원 이 유상증자 중 5,900억 원을 앱솔릭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5,900억 절반 이상을 단 하나의 자회사에 쏟아부은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베팅이냐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걸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인텔에서 15년간 반도체 기술 및 운영 경험을 쌓고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역임한 강지호 대표를 앱솔릭스 신임 CEO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출신 전문가를 직접 데려와서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지고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SKC는 현재 동박 사업 부진으로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포인트예요.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상용화 뉴스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SKC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주가에서 유리기판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한빛레이저입니다. 이 회사는 1997년 설립된 레이저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레이저 웰딩, 커팅, 마킹 장비를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에 공급하면서 오랜 기술력을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본업, 경쟁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차대 번호를 레이저로 각인하는 해당 분야에서는 92%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와 공동 개발해서 전 세계 포드 생산 라인에 전부 적용 완료한 제품이죠. 시장 점유율 92%라는 숫자가 이 회사의 레이저 기술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유리기판과의 연결고리는 뭐냐? 한빛레이저는 유리기판 가공을 위한
초정밀 레이저 커팅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통해 유리기판 양산 라인의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레이저가 왜 중요하냐? 유리기판 공정의 가장 핵심인 TGV, 즉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이 공정과 완성된 기판을 칩 단위로 자르는 싱귤레이션 공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의 모두 레이저가 핵심 장비죠. 그래서 유리는 충격에 약하고 기존 방식으로 자르면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초정밀 레이저로만 가공이 가능합니다. 한빛레이저는 30년 가까이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국내 핵심 산업 현장에 레이저 웰딩, 커팅, 마킹 장비를 공급하며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고 삼성 SDI와 LG 계열사에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열사에 납품해온 이력은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한빛레이저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받는 핵심인 레이저 커팅 특허고 유리기판 가공에 특화된 레이저 커팅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화되면 이 특허 기술이 직접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술력 30년, 삼성, LG 납품 이력, 유리기판 커팅 특허 이 세 가지를 갖춘 중소형 레이저 장비 기업이 바로 이 한빛레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까지로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실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하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댓글에 남겨드린 100% 이 무료 공부방 입장, 소통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은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기사나 뉴스,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단타 투자 관심 종목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9일 시장에서도 대한전선이 장중 15%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소통방을 통해 29일 오전 9시 5분에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리면서 15% 중에 11%가량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 종목 제가 이미 4월 16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LS 머티리얼즈 종목도 제가 4월 22일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3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29일 매수 타점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9시 6분에 29일 제가 LS 머티리얼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21% 중에 15%가량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게 또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형 종목도 24일 추천주였는데 10.91% 말씀드린 이후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LS 에코에너지도 제가 말씀드린 9시 15분 이후 16.97%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후 타점이 나와서 우리가 단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당일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무료 공부방 입장 링크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 창이 이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위에 덱스탑 열기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서 돈 되는 정보 전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지금 시장의 대장주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공부방과 더불어 이 대장 종목까지도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